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오늘도 무척 추운데요. 춥고 먹을 것도 부족한 겨울을 잠으로 보내면서 봄을 기다리는 곰과 같은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깨워주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서인 것일까요? 잠시 후 어떤 법안들이 잠자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급히 처리할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지난해보다 5.8% 정도 인상된 9,200억 원으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합니까? 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좀 더 이렇게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권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이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을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 혁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돼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이쪽에서 이제 하는 그 단어인데 야권이 이제 드디어 정치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추진이나 경쟁하겠다는 건가 보네요. 네, 일단 지금 야권에서 다들 각계전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그렇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발언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상된 일이었고요. 유일호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철도 민영화 그리고 의료 영리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평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법 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한번 만나겠다 이런 말을 했나 보죠? 네, 이게 의례적인 표현인 건지 직접 정말 만나겠다고 하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지방선거 흥행 점수는요.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장 후보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했던 박원순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저는 신뢰관계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최근 안철수 의원 측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말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보통 정치권이나 외교부 등에서 특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건데요. 오늘도 같은 맥락의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요.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 출마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 본인은 강력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번엔 역사 교과서 문제 짚어보죠. 교육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안을 마련하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요. 당정 협의를 열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이 문제를 비롯해서요. 감수 강화, 편수 조직 개편 등 여러 가지 안을 앞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당정은 또 일선 학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하고 또 채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초 교학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외합 의혹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가 조사했던 철회 과정만을 두고 말하는 건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맞섰는데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요. 굉장히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학교들이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법과 제도까지 뜯어고쳐서 아예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검찰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최동호 전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보 유출 수사 관련 속보가 나왔나 보죠? 네, 그 한겨레 보도인데요. 서초구청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자가요. 지난해 6월에 서초구청장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를 지시를 했고 직후에 역시 같은 장소였던 서초구청장실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른바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요. 최근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했었습니다. 지난주 10일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요.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불법 정보 유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전보 조처됐고요. 또 국정원 대선계 문제를 수사하던 윤석열 전 팀장은 대구 고검으로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를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기경 이야기 좀 들어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염수종 대주교 등 각국 19명의 추기경을 새로 임명했죠? 그렇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2일이었습니다. 그 염수정 대주교를 비롯해서 19명을 새 추기경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한 건데요. 염수정 추기경은 오늘 그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앞에서 그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덕과 정치의 위기이며 또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이 만연한 시대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더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추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신도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유산 하회마을에 불이 났다.
이 경북안동시 풍산면 하회마을 내 북총댁에서 불이 났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네요. 아무쪼록 좀 큰 불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4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굉장히 추운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다른 요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도로 상황이 수월하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남단을 지나는데 밀리고 있고 분당 후소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청담대교 쪽으로만 짧게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마포로는 도심 쪽으로 공덕 오거리에서 애호개 쪽으로 차량들 차간격을 좁히고 있고요. 마포대교 위를 지나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구간으로는 올림픽대로 수월하지만 강남권에서 올림픽대로는 주로 밀립니다. 반포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양방향으로 정상속도 늦춰가고요. 도심에서는 왕산로가 외곽 쪽으로 한양공고에서 신당 로터리 쪽으로, 종로는 신설동에서 동묘 쪽으로 각각 속도 낮춰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에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죠. 그러나 아직도 손도 못 댄 법안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먼지가 당연히 잔뜩 쌓였겠죠.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 법안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 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 일수로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안진걸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지난 연말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직도 손도 못 댄 법안들이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경제 민주화나 민생 살리기는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 실제 작년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법들은 보면 재벌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 하나하고 네.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법상의 그 폭리를 규제해서 금리를 일부 낮춘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리점 보호법, 또 전월세 상한제법, 네. 또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유통재벌들의 규제를 확대하는 법, 네. 최근에 골목마다 상품 공급점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새로 또 출점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규제하는 법 등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막판에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다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논의가 안 됐거나 정부 여당의 발목에 잡혔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정부 여당도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고 계속해서 언급했는데 굳이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나 여당이 말로는 민생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주로 추진하는 걸 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사실 민생 법안이 아니잖아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인데 오히려 국민의 다수는 절반 가까이가 집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법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거나 정부 여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됐고 이러면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법상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자가 비싼데 우리나라가 폭리를 차고 있는 것을 대폭 내리라 했는데 정부가 반대해서 겨우 이자 제한법은 25%로 대부법은 34.9%로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대리점 보호법도 정부 여당이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대충 하자는 건데 전국에 70만 개나 되는 대리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많은 갑을 문제 남양유 사태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리점 본사로부터 엄청난 횡포가 있는데 그걸 효과적이고 제대로 하려면 대리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걸 1년 내내 호소했는데 결국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네. 지금 안 팀장님께서는 정부 여당이 민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앞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전월세 상한제법이라든지 대리점 예. 보호법, 이자 제한법 같은 예. 진짜 민생과 관련된 것보다는 다주택 법안,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거, 약간 가진 자를 위한 거 이런 것부터 먼저 처리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부 여당 쪽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거 이런 것이 먼저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총선 대선 때 정부 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라든지 새누리당이 이야기했던 게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고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해서 그렇게 하면 경제 활성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을 돕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도 온데간데 없이 온통 재벌 대기업을 위하는 정책이라든지 네. 특히 다주택자들이나 건설 자본을 위하는 정책들만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그를 통해서 일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루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여론조사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법은 뭐냐면 당연히 전월세 상한제법이라든지 네. 또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재벌 대기업 탐욕을 규제하는 법이라든지 네. 대리점보호법이라든지 이자나 대부업체 폭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어디 정부 여당 누가 그런 법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법들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약간 강화하는 거니까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다수 국민보다는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들 편에 서 있다는 걸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물론 야당들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민생입법에 올인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비판을 저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론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이제 궁금한 것이 지난해 갑을관계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크게. 예. 그래서 대표적인 갑질을 막자 이런 법안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대리점 보호법이죠? 맞습니다. 예. 이건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 됐습니까? 대리점 보호법 이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형격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에 가 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어찌된 일인지 작년 12월 23일 날 갑자기 더 이상 이제 입법 논의를 안 하겠다. 내년으로 넘기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항의 방문도 해서 네. 12월 30일 날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나 정부 쪽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결국 대리점 보호법 제정안이 지금 처리되지 않고 20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다 규율이 안 된다. 그 가맹점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사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대리점 형태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보호법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도 그 무슨 통신 대리점 관련해서도 본사가 네.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옆에 직영점을 개설한 거예요. 기존 네. 대리점 옆에. 그래서 그 대리점이 거의 망하겠다는 호소가 뉴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전혀 지금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희는 1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정 안 되면 2월 임시국회는 법적으로 열게 돼 있기 때문에요. 최우선적으로 대리점 보호법을 논의해야 된다고 지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택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법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 계속해서 전셋값은 오른다고 한다는데 이게 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셋값 7, 80주 계속 오른다는 거 뭐 뉴스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 그렇죠. 국민들 너무 잘 아실 테고 네. 어쨌든 자기 집 있는 분들은 덜하지만 물론 이제 그분들 경우에도 뭐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전월세 가면 또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뉴스만 들어도 숨이 쾅쾅 막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금 딱 2년만 살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예. 뭐 2년이나 또는 3, 4년 다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아이들 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그때마다 전월세 올라가지고 이삿값 내야 되죠. 네. 부동산 중개비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 문제 네.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기간을 길게 해주고 그 안에는 5% 이상은 못 올리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세입자들의 조건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이 또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라든지 부분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 하겠다라고 공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국토해양부가 부분적 상한제까지도 못하겠다. 폭동하는 지역에서 상한제 하는 것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아예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예. 저희 정면 승부에서 얼마 전에 다루었던 관련 법안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게 한 법안. 이것도 예. 계류되어 있죠.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특정한 성향이 있어서 정부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중립적인 언론이 다 나오지만 가습기 살균제 폐구제법, 환경오염사고 폐규제법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맞아야 되는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또는 특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도 더욱 보장돼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예방뿐만 아니라 즉시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를 해줘야 될 텐데 이 법이 또 기획재정부가 반대해가지고 이 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예산도 국회 상임위에 통과된 예산을 30억 원이나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벽두에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로 13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죽고 엄마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걸 전혀 해결 못하는데 정부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법을 반대하고 예산을 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정부도 나름대로 또 충분한 설명은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예. 자, 그런데 이런 민생 입법, 뭐 충분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더 논의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또는 기업의 일부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로 그런 논리를 대는데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운동이나 캠페인할 때 무조건 저희 주장만 하지 않고 실제로 국회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정부 측의 설명을 감안하여 양보를 한다거나 타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예 통과 자체를 정부가 반대해버리기 때문에 대리점보호법, 전월세 상한제법,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이 지금 논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 산골마다 재벌 대기업의 상품 공급점이 벌써 전국에 700개 가까이 들어섰는데요. 이건 전혀 규제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타협이 되는 거고 새누리당이 책임있는 여당답게 이번 정부가 결단을 나라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당이 아예 반대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들이 통과 안 된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저희가 강력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정면승부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요.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치우친 나머지 이게 민생 법안이 계속해서 이게 처리되지 못하고 겨울잠을 자고 있다. 왜 그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이자 제한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자 제한법. 네. 이게 효력이 2015년에 끝나죠? 예, 정확히는 이제 대부업법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자는 그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은 대부업법에 의한 금리 제한을 받고요. 이자는 이제 사인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 제한법은 그 한시 기한 없이 그냥 이번에 최고 금리가 예전 IMF 이전처럼 25%로 25%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법이 통과됐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대부업체하고 금융기관들 제2금융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39%나 하는 세계 최악의 폭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근데 거기서 겨우 저희가 대폭 인하해야 된다 했더니 34.9%로 겨우 인하가 됐는데 이 규정마저도 2015년까지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때 또 뭐 아예 규정이 없어지면 이자 제한이 아예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막겠지만 우리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나 의료비 때문에 빚진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이자를 39%, 35% 이렇게 받는 건 정말 부도덕합니다. 세계적으로도 20% 이상은 받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권은 아직도 이자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부도덕하다라고. 네, 지금이야 뭐 예전처럼 완벽히 금지는 못하겠지만 일정하게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34.9%로 보장해준 나라는 없다. 이런 점은 우리 국민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이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 네, 발의를 하죠. 네. 근데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무슨 국회의원, 어떠한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했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만한 방안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야 간의 연말에 보면 여러 가지 막 빅딜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는 이런 주요 민생입법위원회 빅딜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대기업을 위한 법이 하나 통과됐다면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통과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임위 소위부터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 본회의를 단 하루 만에 통과했거든요.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됐던 법인데요. 근데 나머지 법들은 1년, 2년 뭐 때로는 10년 넘게 계류 중인데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법 내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네. 책임지지 않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예. 여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법이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안진걸법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거든요. 아예 이름을 그렇게 애칭을나든지 속칭을 둬서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한 달에 한 번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면 자기 법이니까 통과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 이름을 붙여서 그 법으로 해주고 네. 그 법이 어떻게 되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하자.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서 네. 어떤 형식으로든요. 그래서 그 법이 왜 통과가 안 됐는지 그럼 만약 좋은 법인데 통과가 그렇겠네요. 안 됐다면 네. 그걸 가로막는 것을 보고하면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전혀 그런 후속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네. 국민으로서 답답하고 그냥 정치 일반을 막 불신하는 지경인데 사실 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무조건 불신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관심 가져 더 많이 좋은 법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안진걸 팀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합니까? 인데요. 3333님은 예스,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보호해주는 비용으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8155님은 노, 국민들의 세금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쓰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의견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한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의견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잡지 구독권과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yes or no 질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이 적절합니까? 인데요. 7294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지원하면서 미국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6538님은 예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이므로 국가나 국민들에 의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모두 감사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9,200억 원은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보다 5.8%가 인상된 것인데요. 더불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해마다 4%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 너무 많다는 여론도 있고 적정하다 또는 뭐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근본에 합의된 2014년 총액 9,200억 원요. 9,200억 원은요. 네. 인상률 측면에서 보면은 네. 역대로 세 번째 낮은 수준이고요. 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수준에서 합의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욱이 분담액의 90% 가량이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 시설비 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살핀다면은 쓰고 없어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는 네. 단순히 비용 분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안보 비용 예. 그리고 국제 정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쉽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시죠. 주한미군의 전력을 보면요. 예. 국방연구원이 2011년에 분석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차와 전투기 등 이 장비 가격이 네. 사실은 20조에서 30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예. 주한미군 전력을 우리가 대체를 하려면 네. 약 23조에서 26조 원의 국방비가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 부담이 적을수록 좋겠죠. 물론이죠. 네. 예, 그건 우리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에 아시아 전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떠넘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추가로 떠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이 한국과 우리 미국과 일본이 함께 삼각 안보 동맹 체제로서. 네.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동북아 안보 전략 등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을 제대로 펴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보면은 2월 붐에 대한 전형 문제라든지 미집행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특별히 어떤 성과,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찝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국회 위통위에서 국정감사할 때마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 가지고 제도의 개선, 네. 투명성 제고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예. 2월이라든가 전용 또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고쳐라. 네.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제대로 투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네. 시정 촉구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안보 분담 또 안보 비용을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지만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제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시키고요. 예. 또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군수 지원 분야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요. 네. 특히 또 주한미군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네. 그분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노력. 네. 또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됐고요. 네. 방위비 예산 편성할 때나 결정 네. 과정에 이르기까지 네. 국회에 보고를 해서 네. 투명성을 강화하는
하도록 했죠.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있었다 보고요. 네. 특히 군사건설비라든가 이 군수지원비 등이 이제 한국 경제에 활류할 수 있도록 네. 미국 측에게 강하게 요구해서 관철시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의미가 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과 야권의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만도 1,200억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고 이른바 소형 제도 전환에 실패해서 총액형,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유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야당의 주장에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야당의 주장에서 그 양국 그 예산 회계 제도의 차이나 네.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예. 현실하고는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네. 미국 측의 그 요구 사항과 우리의 국내적인 여건,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그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네. 그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앞서 투명성이 이전보다 확실히 더 높아졌다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쓰지 않고 미 연방정부 채무를 갚는데 분담금이 남을 경우 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여야 입장에 온도차가 있어서 국회 비준 과정이 험난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보고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과정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우리 국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든가 네. 우리 정부와 협상했던 결과를 미치게해서 불투명하게 사용한다든지 또 예전처럼 뭐 전용과 또 이월을 할 경우에는 네. 다음 협상에서는 굉장히 그 미국이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겠죠. 네. 그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서로의 신뢰 속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되고 또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네. 아주 우리 외교부 당국이나 국방당국 또 미 측에 그 건강한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 이것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투명하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대로 집행이 돼서 국가난 그 안보 토대에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보 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비 문제는 이 정도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 의원께서 경기지사 출마를 확정하신 거죠? 네,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의 발전 전략을 경기도민과 함께 잘 풀어나가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일을 열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네. 통일 현장이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꿈을 이뤄나가는데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포부로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경선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티켓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곧 출마 선언할 분도 계십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경기도의 그 미래를 같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의 새누리당의 원희철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야 의견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외통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측에서는 앞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인상률이 그다지 과거에 비해서 높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썩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우리 정부가 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10차 이상 회의도 했고. 예. 그러나 여전히 결과는 네.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실망스럽습니까? 네, 참 여전히 이제 부실한 협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네. 그 9,200억으로 증액했다, 5.8% 인상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8차 협상 때도 연간 인플레이율에 비추어서 예. 인상을 하고 그것도 4% 이상 넘지 않도록 이렇게 협정을 맺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5.8%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 굳건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네. 그동안에 이제 주요 문제들이 그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쓰이지 않고 쌓여 있었습니다. 네. 무려 현금으로 지금 쌓여 있는 것만이 7천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물 집행을 하는데 예. 그 미측이 아직 쓸 곳을 정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그 방위비인데 그냥 감액 편성 해놓은 따라서 미측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줘야 될 돈이 그것도 5천억이 넘습니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 1조 2천억이 넘는 거의 뭐 3천억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지금 그 미집행금이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5.8% 올려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현금 우리 방위비 분담금 지급한 게 네. 미측에서 예치해놓고 예. 그 이자가 매해 적어도 300억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방위비 분담금의 일환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지 그게 일단 미국에 주었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이자를 받아서 네. 자기들 채무에 갚는 게 우리로서 어쩔 수 없다 아니죠. 이게 지금 그 방위비로서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예. 그 방위비를 채 안 써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우리 방위비로 그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가시적 결과도 얻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기본 문제점으로서 지적해 왔던 게 네, 어떤 거죠? 미군 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이전 비용. 예. 이것은 이미 한미 간의 방위 협정에서 예. 기지 이전 비용은 2사단지 평택 이전 비용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방위비를 전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 어쨌든 우리 국가재정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그게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명시적으로 다시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죠. 네. 그리고 만약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국회에서 동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네. 그런 어떤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처리 없이 예. 또 그냥 어물쩡하게 과거사 그대로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죠. 네. 최소한 이런 몇 가지 점들에 있어서 아주 참 이번 저희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이번 협상에 있어서 그걸 강력히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 정부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실망스러운 점이 크다고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실망한 점이 워낙 많으신가 보네요. 부실협조를 지적하는 게 아주 조목조목 많은데 네. 지금 의원님께서 앞서 남는 방위비 천문학적인 돈에서 매년 300억 원 네. 이것이 우리 방위를 수호하는 데 쓰이지 않고 연방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네.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입니다.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게 무슨 쉬쉬하면서 지금 이렇게 의견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이 질의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당 측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들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지적도 네. 했는데 네.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런 투명성 문제 또는 공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그런 점들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만족하진 않지만은. 성과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네.
그 인건비가 이를테면은 그 우리 측도 함께 그 인건비 그 집행에 대해서 그 관여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인건비 그 인상률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보완되어 가야겠지만은 저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이 국회 보고도 지금 그 외교부 발표로만 보자면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들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무슨 시정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조금 더 자세히 그 뭐 감사를 할 수 있다거나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앞서 그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미군 측에서 당초에 부담지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됐다고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짚으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점 등에 대해서 그 명백히 다시 한번 그 우리 정부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 최소한 교환각서 형태로라도 교환각서? 미비점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그 미비점들에 대한 그 미측과의 명백한 개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뭐 또 그 과거의 예와 같이 그 미국과 합의했으니까 또는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그 뭐 측면을 위해서 이렇게 비준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안동 하회마을의 불은 다행히 큰 불이 아니었네요. 북촌 때 방앗간 초가지무 일부가 탔고 40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